발타자르 그라시안 마이너스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 일부 사교의 달인.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에 가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거야. 나는 안 돼. 하지만 17세기 스페인의 한 철학자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오늘은 사교의 달인이라 불렸던 그라시안과 그가 남긴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에 담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2부 17세기 스페인에서 온 조언.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60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의 신부였고 철학가였고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종교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의 글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 복잡하다. 순진하게 살다가는 상처받는다. 이것이 그라시안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는 165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명하게 살아라. 그러려면 먼저 세상을 제대로 봐라. 그리고 그 조언들을 모은 것이 바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3부 철학이 아니라 생존 매뉴얼. 이 책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철학서처럼 진리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 있을까? 그라시안에게 철학은 추상적인 사색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었죠. 그래서 이 책은 철학서라기보다는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인간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4부 자기인식 마이너스 거울을 보는 용기. 그라시안의 첫 번째 조언은 자기인식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격언이지만 그라시안은 이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 우리는 흔히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남들과 달라. 하지만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천천히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라. 당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신을 모르면 잘못된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다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자존감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자신을 제대로 알면 나는 이건 잘 못하지만 저건 잘해. 나는 이런 사람과는 맞지 않지만 저런 사람과는 잘 맞아.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그라시안은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5부 사교의 기술 마이너스 관계의 복잡성. 그라시안이 사교의 달인이라 불린 이유는 그가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그라시안은 사람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름을 인정했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 시각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피하거나 적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나와는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럼 이 부분은 기대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부 신중함 마이너스 생각하는 시간의 가치. 그라시안의 또 다른 핵심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현대 사회는 빠릅니다.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쳐. 빨리 결정해야 해. 하지만 그라시안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멀리 간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루를 기다려라.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생각하라.
왜일까요? 우리의 결정 대부분은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화가 나서, 기분이 좋아서, 불안해서, 조급해서 이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라시아는 시간을 두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감정을 식혀주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제는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 함정이 보이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라시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7부 실용적 지혜 마이너스 추상이 아닌 현실. 그라시안의 철학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실용성입니다. 그는 철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라시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관찰과 경험에서 나온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보죠.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실제로 그 상황을 겪어보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실패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실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찰하라.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서 배우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라. 이게 바로 실용적 지혜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8부 17세기 지혜, 21세기에 적용하기. 그라시안이 살았던 시대는 17세기입니다. 400년도 더 전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받았고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고 자신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해 볼까요? 첫째,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하루에 수백, 수천 명과 소통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인가? 그는 진정한 인간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를, 피상적인 연결이 아니라 진실한 교감을. 둘째, 정신건강과 자기인식. 현대 사회에서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성공의 길이라니까 따라가야지. 자신이 정말 원하는지 자신에게 맞는지 묻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라시안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셋째, 의사결정 과정. 현대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이럴 때 그라시안의 신중함이 빛을 발합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구부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그라시안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어. 내 방식이 정상이고 너는 이상해. 우리가 옳고 너희는 그르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시각의 전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라시아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름을 인정하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경고합니다. 존중은 하되 경계는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10부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라시안이 평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하지만 지혜롭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라시안의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를 지혜롭게 맺는 것.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며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험에서 배우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찰하고 되돌아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라시안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11부 400년을 건너온 조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165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다룬 주제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인식, 인간관계, 신중한 선택, 실용적 지혜. 이것들은 17세기에도 중요했고 21세기에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선택지는 넘쳐나고 관계는 복잡해지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그라시안의 조언이 빛을 발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라시안의 어떤 조언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기인식? 신중함? 관계의 지혜?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우면서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라시안도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멀리 간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시안의 말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과 그의 저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조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철학을 통해 일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